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상호 관세는 위법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상호 관세를 중지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또 항소법원에서는 이걸 또 효력을 일시 중지한다라는 그런 판결이 또 나오면서 장중의 변동성을 키웠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래서 장중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기도 했거든요. 근데 뭐 워낙 오늘 법원 가지고 시장에서 씨름하느라고 상승폭이 둔화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연중 최고치 올라왔는데 코로나 이후 저점 대비 반등폭은 최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만들어질 전개될 시나리오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은 아직까지 박스권 상단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 넘어가기 위한 조건들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르긴 했는데 장 초반 어떤 상승했던 거에 비하면은 상승폭이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관세 이슈에 워낙 오후 내내 이제 이 재료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약간 덮이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뭐 즉시 흐름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업종 11개 중에서 10개 업종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의 상승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뉴스가 뭐 계속 장중 내내 반전이 나왔어요. 우선 연방법원에서 상호 관세는 대통령이 결정할 게 아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위법이다. 그래서 관세 중지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는 즉시 항소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뭐 분석가들 대부분 다 이제 이게 다른 나라들이 협상 늦출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서 저렇게 결정을 했으니 국가들이 협상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나왔고, 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 기어이 이제 백악관 측에서는 이제 국가별로 다른 식으로 어떤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찾아낼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주요 인사들 뭐 캐비넷이나 나바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법원 판결 결국엔 바뀔 거다. 그리고 설령 바뀌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관세 부과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내놨었거든요. 근데 장 후반 돼서는 항소법원, 지금 트럼프가 이제 바로 항소했잖아요. 그래서 항소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그 관세 중지시킨 거, 관세 부과를 중지시킨 것도 효력을 멈추게 해줘. 이렇게 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소법원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서류 검토하는 동안에는 일단 관세를 중지하기로 했던 거, 저 효력을 일단 멈춰. 우리가 서류 검토할 때까지는 일단은 중지. 이렇게 또 했어요. 그래서 관세가 단기적으로는 계속 부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반전에 반전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헷갈려했고, 그러면서 이제 장 후반에 이거 오히려 또 불확실성 커진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제 뒷부분에 상승폭이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도 있었는데 이게 좀 덮이긴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관세라든가 이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AI로 분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실제로 오늘 좀 분산되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막판에 그 상호 관세 중지 그또 중지시킨 걸 갖다가 다시 한번 효력 중지 또 이렇게 반전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이슈는 살짝 가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법원이 이번에 이제 상호 관세는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일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다른 방법 찾아낼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무역법 122조가 있는데 이거는 관세 조사 없이 15%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대신 150일만 가능한 거고, 추가 기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서 좀 시간이 한시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또 338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50% 이제 관세 부과할 수 있는데, 다만 이거는 사용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갖다 쓰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또 슈퍼 301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긴 한데, 이거는 또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데 수주의 어떤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관세 부과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아마 무역법 122조 정도를 좀 사용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백악관 인사들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 없을 거고, 또
앞으로 몇 주간 더 많은 협상이 진행될 거야. 저 법원 판결하고 무관하게 우리는 협상 진행하고 결과도 나올 거야. 또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완전히 확정적으로 상호 관세를 중지시킨 게 아니라 또 법적 공방, 그 다음에 상대 국가들이 이거 과연 협상하는 게 맞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 이런 불확실성도 생긴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또 이렇게도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그 실적이 나왔잖아요. 오늘 주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장중한 때 143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그래서 5% 이상 올라가기도 했고, 그때 시가총액 1위로 또 등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대체로 다 호평이었습니다. 뭐 30%더 올라갈 거다. 중국에 판매되는 거, 중지된 거, 거기에 따른 손실을 잘 극복을 했다. 블랙웰 수요가 아주 강력하고 데이터 센터의 어떤 강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면서 목표 주가 높이는 증권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주가도 결국엔 잘 버티긴 했죠. 그러니까 140달러 아래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는 아마 연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되게 중요한 게 시장의 관심이 정말 AI로 다시 분산되느냐. 그러니까 AI로 분산된다라는 거는 실적으로 분산된다라는 게 되잖아요. 지금은 뭐 트럼프 뉴스 가지고 자꾸 휘둘리는 장세인데 이게 이제 실적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다면 시장이 좀 올라갈 여지가 생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이 피크가 되는 건지 이걸 돌파해서 145달러 이상 밀고 올라가는지 이게 이제 한 단기 2, 3일 정도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금리가 좀 빠졌는데 금리가 4.5% 넘어가다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실업 수당 청구가 예상보다 부진.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와서 이러면 금리 내릴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 그다음에 또 1분기 GDP 잠정치가 마이너스 0.2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속보치가 마이너스 0.3이니까 이거보다는 잘 나오긴 했죠. 근데 세부 항목 보니까 개인 소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가 지난번 속보치 때 1.8%였는데 지금 1.2%로 축소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좀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나오게 된 거, 이게 이제 금리가 빠지는 그런 이유가 됐고, 또 하나는 오늘 미국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국채가 아직 인기가 있구나. 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금리가 빠지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쪽보다는 너무 가파르게 말고 완만하게 하락하는 게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제 해외 쪽,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해외 쪽 증시에 이제 유리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 치위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고 테슬라가 오늘 올라가긴 했는데 머스크가 이제 정부 효율부 조만간 그만둘 거라고 그걸 또 그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X에 올리면서 이제 정말 경영에 집중하나 보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다시피 브로드컴 1%, 엔비디아 3% 말고는 전부 다 0%대 플러스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워낙 관세 때문에 이제 좀 시장에서 신중해진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가운데 오늘 플러스 난 종목군들 보면 좀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뭐 바이오젠이나 그러니까 모더나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뭐 하여튼 밑으로 내려가면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군들이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미증시에서는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했다,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테슬라는 오늘 머스크가 이제 효율부 그만둔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뭐 탄력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정부 뭐 관세 뭐 이런 어떤 뉴스가 더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거의 뭐 투자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던 그런 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에 이례적으로 강했다. 그래서 5% 이상, 5%가 뭐예요? 그래도 올해 큰 폭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5월에 5% 이상 올라서 마감하면 1년 후에 이거보다 더 올라가 있을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번에 어떤 5월의 성과가 큰 어떤 상승장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950년 이후에 어떤 통계를 봤을 때 5월에 5% 이상 올라가면 1년 후에 이거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100%라는 점. 그래서 조금 뭐 대세 상승론 뭐 이런 주장들이 미국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캐릭터가 또 워낙 강해서 통계를 다 깨부실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일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저점 대비 19%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저점 대비 상승폭으로는 그 코로나 이후에 최대폭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뭐 폭락 이후에 뭐 70% 폭등하고 막 그랬을 때니까 그 되게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점 대비 19% 올라가는 거는 이례적이고, 이게 아마 금융위기 이후를 다 토탈해서 봐도 코로나 시국을 제외하고는 몇 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 이상 이렇게 큰 하락 없이 그냥 쭉 밀고 올라갔던 경우는 거의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나라들 대비도 우리 증시가 유난히 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됐던 거는 관세 협상이 좀 유예될 것 같다. 그러니까 관세가 좀 유예될 것 같다라는 보도 나오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대선 이후에 어떤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좀 있는데, 최근에 살짝 종목들도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들어서 가장 강력한 거는 역시 방산이나 증권 건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권 건설 이 차트에 넣으면 너무 차트가 튀어 보여서 제가 그걸 일부러 뺐는데, 어쨌든 방산, 원전, 증권, 건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제일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가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주도 이제 어제 또 관세 이슈 있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합류하고, 우리가 독주하던 그러니까 몇몇 업종이 관세 대피주들 중심으로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소외주들도 지금 슬그머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순환매가 다 돌았어요. 이번 주 들어서는. 순환매 다 돌고 나서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진짜 대장주일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뭐가 되는지 이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중형주가 제일 강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최근 들어서 대형주 탄력이 되게 세요. 코스닥 쪽에서 보면 파란색이 이제 대형주인데, 대형주가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제일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종목 장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핏 보면 이게 되게 좋은 장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수는 좋은데 내 종목은 왜 이러지?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 그런 투자자들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물 소화가 필요하고, 근데 그 매물 소화 이후에 재차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차별화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업종별 종목별 선택이 상당히 더 중요해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고객 예탁금이 급증하기 전까지는 중형주군 이상 되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좀 수급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압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관세는 오락가락 합니다. 막 관세 부과했다가 이제 법원에서 관세는 위법이야, 그쵸, 불법이야, 그러니까 중지시켜, 이렇게 했다가 또 항소법원에서 그 중지시킨 거를 또 일시적으로 효력을 또 중단시키는 그런 이제 오락가락하는 해프닝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빠르게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은 되게 불확실해진 거잖아요. 뭐 뉴스가 막 계속 오락가락 하게 되는 거고,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나올 요인도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고, 오늘 장에서도 엔비디아는 그래도 어쨌든 3%는 올랐거든요. 어제 시간에 5%보다 떨어진 걸 생각해 보면 좀 부진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슈몰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 그동안에 주로 뭐 방산이나 원전 쪽에 집중됐던 게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산이 되는 계기가 되는지 좀 흐름을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소외주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2차 전지, 뭐 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한 바퀴 돌았는데, 이런 소외주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이것도 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근데 코스닥이 아직은 좀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730이 박스권 상단인데 이걸 살짝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히려 730 정도가 지지선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의 어떤 방어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도 이제 특히 시가총액 최상단에서 지수를 끌어주는,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 나오는지 코스닥 시장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성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관세 이슈 이후에 자금이 큰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 하루에 30억 달러, 그러니까 아니요. 하루에만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금이 유입된 게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들어온 자금이 코로나 때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개인 투자들이 주식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개인들이 자금 들어오면 이제 확률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관보다 승률이 떨어져 이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했던 다음 날 매수했을 때 평균 0.32% 올라가는데 이거는 최근 30년 동안 최대거든요. 하락 시 매수하면은 성과가 좋다라는 게 최대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시장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뭐 좋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그렇진 않죠. 지금 개인 투자들이 자금이 뭐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건 또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향후에 고객의 탁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증권, 건설 이런 종목들 강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관심을 갖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향후에 고객의 탁금이 만약에 60조 원을 넘어가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자금 들어와갖고 잠깐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뭐 만기된 채권 자금 들어와갖고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이런 거 말고 순수 예탁금이 60조 원 이상 들어오고 그게 유지가 일주일 이상 된다 이러면 코스닥 쪽 장세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개인 장세가 아니라 이제 기관 장세로 되는 거고 그래서 혹시 그런 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고객 예탁금의 추이 당분간 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